지금 제일 먼저 짜는 게 무슨 계획? 지금 오늘 하는 게 무슨 법이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그렇죠? 법 제목 외우고 용어 외우고 낱말 외우는 게 공부의 출발이지, 처음부터 객관식 문제 답 찾으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처음부터 문제 답 찾는다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서울시가 표준이니까 서울시에서는 정비 기본 계획을 먼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짜는 게 정비 기본 계획. 이 절차 묻는 문제 여러 번 나왔거든요. 쫙 묻는 거. 그리고 요런 정비 기본 계획이나 종합 계획은 좀 중장기로 짜요. 10년 단위로 짭니다. 몇 년 단위? 10년. 그 객관식 나오면 이 숫자는 무조건 나옵니다. 그리고 5년쯤 있다가 타당성 검토 손을 좀 봐야 돼요. 그 다음에 각 구별로 거기에 맞춰서 정비 계획을 짭니다. 정비 계획. 그러니까 먼저 짜는 게 무슨 계획? 정비 기본 계획. 그 다음에 이 정비 계획을 짜서 구역을 지정을 하는, 정비 구역 지정을 누가 하는지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정비 계획 요놈이 중요한 게, 정비구역 안에서 건물 지을 때 도대체 건폐율은 얼마나 할까? 65%, 용적률 250%, 높이는 얼마까지, 그 다음에 건축물의 용도는 어떤 걸 주로 지을까가 여기서 결정이 나요. 그래서 정비 계획을 보면 재건축구역, 재개발구역 안에 용적률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나와요. 조례에 맞게. 그래서 구역 지정을 해요. 정비구역을 지정을 딱 하고, 자, 그 다음에 좀 전에 우리 정비사업은 종류 몇 가지 있다고 그랬을까요? 자, 일단 첫 번째 사업은 무슨 사업? 재개발은 두 번째. 그래서 쉬운 것부터 하려 하지 마시고, 그래서 먼저 나오는 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재개발 사업, 세 번째 사업이 재건축 사업이다. 우리 목동 아파트 철거하는 사업이 재건축, 공동주택 철거하고 다시 공동주택 짓는 사업이 재건축, 오래된 단독주택지 철거하는 사업은 재개발, 달동네 철거하는 사업은 주거환경이에요. 이게 저소득 주민들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저소득 주민들이 교통 좋은 전철 역세권에 살지 않잖아요. 산꼭대기 산다니까. 그 다음에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블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하고 있다고 험한 얘기 다 나가요. 그런 개념도 물어보거든. 그러면 요 세 개 사업을 각각 누가 하는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업을 할 때 자, 딱 정리하고 조합을 만들거든, 조합. 그래서 조합 설립할 때 조합 추진위원회란 말 아까 나왔잖아요. 그 추진위원회 만들고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그리고 조합이 만들어지면 그 조합 이름으로 뭘 만든다고요? 사업의 시행계획서 만들어서 인가를 또 받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운수 등에게 이렇게 가거든요. 조합 설립 인가가 먼저, 사업 시행 인가가 먼저. 조합 설립 인가, 조합 이름으로 사업 시행 인가. 조합을 만들었는데 3년이 가도록 사업 시행 인가 신청 안 올라와. 그러면 해제를 해버립니다. 구역을 풀어버립니다. 그런 것들을 흐름을 잘 알아놔야 되거든. 사업 시행 인가 떨어지고 인가 고시를 하고 120일 내에 분양 신청을 하세요라고 통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 신청을 하세요라고 통지를 하고, 그 기간은 짧게 길게 이렇게 줘요. 조합원들한테 분양 신청을 먼저 받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는 사람들 있겠죠. 청산하면 되지, 청산. 분양 신청은 요새는 분양 신청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그러죠? 거의 뭐
새 아파트가 얼마 좋은데. 자, 그러면 요게 바로 281페이지에 저 위에 관리처분계획이란 말 나오죠. 관리처분계획 만들 때 바로 밑에 분양 신청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합원으로서 몇 평대라고 정하고 있는데 정관에 그에 맞게 나 분양 받을 테니까 신청을 합니다라고 해요. 그리고 분양 신청을 하고 한 장 넘어가면 282페이지에 관리처분 계획을 짤 때 이런 내용에 맞게 짜야 된다 해서 내용이 나오죠. 내용이 나오고 오른쪽에 기준이 있나요? 이게 양쪽 페이지를 보는 순간 뭔가 강력한 포스를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죽으나 사나 복사해서 온 집 천지 사방에 붙여놓고 하루에 10번씩 떠들면 100일쯤 지나면 다 외워집니다. 그래서 외워지는 순간 답이 보여. 그 다음에 쫙 넘어가고 한 장 넘어가 285페이지에 공사 완료에 따른 뭐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준공인가를 또 시장문수 등에 봤는데 이 맨 뒤에 준공 절차 가지고 또 시험을 이렇게 내서 사람을 골병들게 해요. 그래서 나중에 표를 다 만들어서 한눈에 딱 보도록 만들어 주고 합니다만은 286페이지 맨 위에 보면 소유권 이전고시라고 있나요? 자, 그 옆에 가로치고 여러분 이제 분양처분이라고 한마디 쓰세요. 분양처분, 소유권 이전고시라는 단어 옆에 가로치고 뭐라고 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옛날에는 분양처분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지금은 분양처분이라는 용어를 안 쓰는 거야. 딴 거하고 헷갈릴까 봐 이제. 소유권 이전, 새로 지은 걸 네 것 해주겠다 이 말이야. 우리 지난주에 배운 걸로 치면 환지처분. 그러면 오늘 이전했다고 고시를 하면 새 아파트가 내 것이 되는 것은 오늘일까요? 내일일까요? 그리고 이전 고시일의 다음날, 이런 게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우리 배웠잖아요. 그 다음 등기하고 맨 밑에 청산 나오죠. 청산. 그러니까 지금 분양 신청을 먼저 받고 그 분양 신청 결과에 맞게 뭘 만든다고? 관리 처분 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지 계획하고 관리 처분 계획 똑같은 거예요. 관리 처분 계획 만들어서 분양 계획이거든. 인가를 또 시장문수에게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인가 받은 관리 처분 계획대로 공사를 하는 거예요. 공사가 완료되잖아요. 완료되고 준공 인가 절차를 다 거쳐서 다 끝났다. 소유권 이전, 그리고 공부의 고시, 그리고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는 게 청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이거는 이 절차는 이 도시정비법에서는 언제든지 나와도 되는 문제들이거든요. 실제 시험도 몇 번 나왔고, 심지어 박스에다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디귿 리을, 미음까지 한 5-6개 던져놓고 요거를 순서대로 연결된 걸 찾아라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 흐름으로 공부를 자꾸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하거나 투자를 하든 어쨌든 간에 재개발, 재건축 절차 정도는 용어를 조금 알아놓는 게 괜찮아요. 왜냐하면 부동산 나중에 안 해도 이런 절차, 시행인가 떨어졌나요? 관리처분인가 떨어졌나요? 라고 한마디 말을 던질 때 듣는 사람은 찌릿찌릿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리버리한 손님들이니까 뭐가 뭔지 모르거든요. 사실하고 하면 그냥 눈이 크게 사는데, 근데 손님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어리버리했는데 와서 묻는 말투가 예사롭지 않아. 관리처분인가 떨어졌나요? 하는 순간 상대방은 긴장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거짓말을 못해요. 그래서 뭘 알고 인건 부동산 업자들하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재건축할 때 현수막 붙은 걸 보면 저 단계가 어느 단계인지 벌써 아는 사람들 이때야 되거든요. 그래서 추진위원회 승인, 추진위원회 승인. 그럼 조합 설립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했지. 추진위원회를 만들었으니까. 추진위원회 이름으로 조합을 만드니까. 그러면 구역 지정은 한 거야,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아직 부동산에 붙자도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봐봐. 구역 지정을 해야 조합 추진위원회 만들 거 아니요. 그리고 추진위원회 만들었다. 구역 지정했냐? 그러니까 안 했어요. 현수막이 뒤로 갈수록 현수막은 커져요. 커집니다. 나중에 이제 다 이 가로 현수막인데 세로가 하나 붙어. 입주를 축하합니다. 이렇게 완전 끝난 거예요. 밑으로 다 옆으로 갑니다.
그래서 요 절차인데 요 절차대로 또 여기다 살을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죠. 이렇게 살을 이렇게 붙여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자꾸 익숙해야 되니까 일단은 시작이 반이다. 자, 다시 앞으로 가요. 저는 이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간지 아니까 참 가슴이 참 먹먹합니다, 여러분. 자, 일단 맨 앞으로 가서 용어부터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자, 일단 257페이지 이거 필기 10분 쉴 때 하세요. 어디 제가 지우고 도망 안 가니까 제 눈앞에서 하지 말고 훅 해버려요. 그럼 확 지워버립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걸 냅두고 이거 살 다 붙여 놓을 테니까 살 붙인 거 보고 그래 맞춰서 필기하셔요. 필기하고 싶어서 지금 불을 떨고 있으니까. 257페이지의 하단에 정비사업이란 나오나요? 자, 연필 딱 잡고 정비사업이란 1번 말고 2번이요. 정비구역 말고 왼쪽에 그 그림 같은 거 눈길도 줄 필요 없습니다. 자,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 따른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기반시설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 개량 건설하는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자, 첫째 무슨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 밑에 박스 한 장 넘어가면 재개발 사업.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 자, 정비사업 종류 몇 가지요? 어려운 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책에 있는 걸 떠들어 보시라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세 가지 정비사업이라고 대답하는 순간 벌써 그것이 기억이 되기 시작해요. 눈으로 보면 기억 안 납니다. 그럼 제일 첫 번째 문제, 그 정의 개념을 틀리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가면 험한 얘기 다 나온다 하고 들어가야 돼요. 잘 봐요. 도시 저소득 주민들이 집단으로 거주한다고 돼 있지요. 저소득 주민들이 집단으로 거주한다. 목동 7단지 안에 아파트 안에 살 수 있을까요? 저소득 주민들이? 그래서 일단 목동 7단지 산다 그러면 일단 집값 비싼데 산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주차난에 불편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목동 아파트 단지 안에 주차, 야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죠? 앞만 봐도 진짜 제가 갈 일이 있어서 자주 가는데 엄청납니다. 진짜 그런 데는. 그래서 일단 아무리 돈이 많아도 외제차 좋은 차 끌고 다닐 수가 없다. 다 끌고 버리니까 밀면서 끌고 버리고 뭐 그래도 서로 욕도 못하고. 그래서 저소득 주민들이 집단으로 거주한다. 달동네, 산동네, 비닐하우스 같은 거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 강남 대치동 타워팰리스 맞은편에 구룡마을이라고 6.25 이후로 계속 비닐하우스 짓고 사는 사람들 지금도 그렇게 그리고 있어요. 지금도 못할. 여러분 저 노원구 상계동이가 어디 백사마을이라고 들어봤나요? 백사마을 못 들어봤어요? 연말에 그 가끔씩 왜 달동네 연탄 배달하는 SK텔레콤 광고 있잖아요. 이렇게 쫙 연탄 올리는 그 골목 길에 거기 광고 찍는 데거든. 거기 영화다 찍고 진짜 처음 들어봐요? 노원구 상계동에 저 수락산 그 백사마을이라고? 대한민국 달동네 이건데 못 들어봤다고요. 예. 봉천동은 들어봤죠. 봉천동 달동네. 봉천동은 달동네 없어졌어요 지금. 제가 처음 대학 온다고 와가지고 서울 왔을 때 법대 다니는 애들은 전부 다 신림동, 봉천동 이 동네 살아요. 그때 뭐 월세 2만 원, 3만 원이면 고향 올라 둘이서 이제 자취하고 했거든요. 그 봉천동 달동네, 신림동 달동네 올라가면 점심 먹고 올라가면 배고파요. 올라가는 길이 벌써 소화가 다 돼버려. 그 겨울에 눈 내리면 연탄 한 개씩 들고 내려 깨면서 내려와야 된다니까. 지금은 완전 아파트 쫙 바뀌었고 재개발 싹 해가지고 아파트 좀 바뀌었는데 이름이 봉천동이니까 옛날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봉천동 없어요. 청림동으로 바꿨고 뭐 이름 동네를 좋은 이름 다 바꿨어요. 다 바꿨는데 그래서 저 노원구에 그 백사마을 그런 거 전설의 고향 있잖아요. 왜 백사 뭐 이래가지고 선비가 이렇게 과거 보러 가는데 해가 저물고 비도 오고 이래서 희미하게 이렇게 불이 있어가지고 가보니까 그런데 꼭 이쁜 여자가 혼자 살아요. 꼭 이쁜 여자. 할머니 사는 전설은 없어 항상. 그죠? 항상 왜 이쁜 여자가 혼자 살아? 보통 할머니가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골 그 이쁜 여자가 사는데 저기 저 잠시 저 거시기 한 끼 먹고 한숨 자고 가도 되냐니까 저 옆방 있다고. 그래가지고 자다 보니까 아침에 목이 칭칭 목해가지고 그런 전설 있잖아요. 왜 이 뱀이 막 거시기 하는 그잖아요. 그래가지고 너 왜 이러나 했더니 낮에 오다가 우리 신랑을 죽인 놈이 너 아니냐 해가지고 그런 전설이 그런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번지수가 산 104번지더라고. 그래서 난 백사 뱀 마을인 줄 알고
그런 전설이 있는 줄 알았더니 이 산백사 6.25 때 내려온 사람들이 산에다가 산을 깎아내고 거기다 조그마한 집 짓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목이 임야지, 임야. 건물이 있어도 임야. 그러니까 산백사번지라고 하는 동네가 계속 달동네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도 엄청난 동네예요. 지금 여기서는 다싹 손을 봐야 되는데 하려고 하는데 여기도 엄청나게 권리관계 복잡해요. 제가 노원 쪽으로 강의를 오래 해서 하는데 그래서 지금 함부로 추진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도 사고 팔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는 이런 달동네가 서울시도 엄청나게 많다는. 엄청나게 많아요. 지방으로 가면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저소득 주민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이고 정비 기반 여러분들요. 이런 거 읽을 때는 또 딴 생각하고 그 백사 한 마리 얘기하면 미친 듯이 집중을 하고 좀 희한합니다. 자세 바꾸셔요.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기반 시설이 열악한 게 아니고 극히 열악하고 험한 얘기 세 가지 다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노블랑 건축물이 밀집한 게 아니고 과도하게 밀집하는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그 다음에 단독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인데 기반 시설과 공동 이용 시설을 확충을 통해서 주거 환경을 좀 손보는 것. 자, 그러면 도시 저소득 주민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달동네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극히 열악하고 극히 노블랑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하고 있다. 그럼 무슨 사업을 하자? 주거환경 개선. 주거환경 개선. 10번씩 떠들어야 단어가 외워진다니까요. 그 다음 한 장 넘어가면 다음 페이지에 재개발, 재건축 있잖아요. 재개발하고 재건축 두 개를요. 요게 예전에는 정비사업이 6개였다고. 6개로 나눠질 때는 개념을 삐그러뜨려서 답을 낼 수 있는 지금 3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지문 독자적인 문제 못 내지. 못 내니까 용어 정의에서 이것저것 섞을 때 요 두 개를 서로 개념을 반대로 해서 낸다 이 말이야. 그렇게 써먹는 거예요. 재개발 사업은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노블랑 건축물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하나 상업지역 동그라미예요. 공업지역 동그라미 하고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라고 되어 있지요. 자,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라고 되어 있지요.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도시 환경을 개선한단 말 나왔지요. 이 재개발이 여러분요, 예전에는 주택 재개발하고 도심 재개발하고 공장 재개발로 나눠졌어요. 요 공장 재개발은 공업지역일 거 아니야. 오래된 공단 철거하는, 구로공단 철거하는 사업이거든. 도심 재개발은 재래시장 철거하고 상가 건물 밀리오레 이런 거 지어 분양하는 거예요. 상업지역에서. 그 다음에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에 재개발 사업은 주택만 철거하는 게 아니고 상가 공장도 철거하는 게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상가 재개발, 공장 아니야 필기는 냅두시고 상가 재개발, 공장 재개발, 주택 재개발을 다 합쳐서 뭐라고? 그냥 재개발이에요. 그러면 여기 주의할 점이 나중에 관리처분 계획으로 뭘 지어주냐 할 때 주택을 지어주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상가도 짓고 공장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는 건축물을 건설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물 소개가 다 들어가니까. 우리 건축물 용도 배웠잖아요. 용도 종류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프린터 이게 들고 다니면서 거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읽으라고 했잖아요. 건축물 용도 왔다 갔다 하면서 해라고 했는데 안 하시는 거죠. 여러분 집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학원 선생님이 숙제 내준 거 안 하고 자면 냅둬요. 죽여버려요. 애들이 학교 숙제보다 학원 숙제가 더 무서워하잖아요. 이거 학원에서 숙제 내준 건데 이거 내일까지 해오라네 해놓고 자고 있어. 그럼 깨워 안 깨워요? 깨워야지. 자식아 학원 숙제.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자네요. 건축물 용도 몇 가지? 29가지, 29가지. 그러죠? 1번이 단독주택, 29번이 야영장 시설까지 29가지. 그걸 알아야 건축물 용도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분류될 거 아니에요? 누적되면 골치 아파져요. 자, 그럼 다시 상가 재개발, 공장 재개발, 주택 재개발 다 합쳐서 무슨 사업? 재개발. 따라서 재개발 사업은 나중에 뭘 지어서 공급한다? 건축물. 주택이라 그러면 안 됩니다. 상가도 짓고 공장도 짓고 주택도 지어야 되니까 건축물이라고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건축물. 자, 그러면 보세요. 재개발은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도 하는 거죠.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에서 도시기능을 회복하거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 정비기반시설이 얘는 열악하고 양호하고 기반시설이 열악. 그 얘기는 봐봐요. 주로 오래된 단독주택지나 노후된 상가나 노후된 공단을 철거한 사업인데 한번 개발할 기회도 없었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좋을 리가 없어요. 그렇다고 달동네처럼 차도 못 올라갈 만큼은 아니니까 극히 열악하고란 말은 못 쓰는 거예요. 극히 열악하고 하는 것은 무슨 사업? 주거환경. 그냥 좀 열악하면 재개발. 그러면 이제 재건축은 보는 거예요. 재건축. 기반시설이 열악하대요, 양호하대요. 그러니까 기반시설만 가지고도 구분할 수 있다니까 사실은. 양호하지만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자 공동주택이 동그라미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자, 봐요.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뭐가 밀집하고 있으니까 공동자 목동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아파트들 노후불량해졌잖아요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근데 지을 때 하도 튼튼하게 지어가지고 못도 안 들어간다네. 또 너무 잘 지어가지고 또 저 노후불량한 공동주택을 철거한다. 봐요. 그러면 자네들은 기반시설이 열악할까 양호할까? 30년도 전에 저 수천 세대씩 들어가서 아파트 단지를 만들 때는 벌써 기반시설 갖췄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반시설은 그럭저럭 괜찮다니까 건물 자체가 노후화됐을 뿐이지. 그러면 이것은 재건축이 되는 거예요. 공동주택이 오래된 거 있을 때 철거한 사업이 재건축. 그러면 자 정비사업 종류가 세 가지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 이제 공부를